이 내용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하면 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는데 대부분이 이 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실패하고 계속 실패만 하는 것 같다. 아무리 실패를 해도 성공에 가까워지질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이든 투자든 아니면 학업이든 내가 원하는 무언가 모두 실패만 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공을 하기 위한 딱 한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그 한 가지를 결국에는 실패를 했을 때 그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의 실패를 하든 100번의 실패를 하든 결국에 이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절대 전달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깨달았을 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대체 무엇이길래 깨달아야 되는지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깨달은 편이었어요. 20살 초반에 이 원칙에 대해서 깨닫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성공가도를 달렸어요. 보통 남들은 실패를 하는데 저는 이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몇몇 소규모의 가상 투자 대회, 이런 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거나 1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막 천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천재가 아니었죠. 천재가 아니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26살이 되었을 때 학업을 대학원까지 이어가면서 사업도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실수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20살 때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해준 그 원리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하고 사업이라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에서의 공식과 사업에서의 공식, 그리고 제 학업에서의 공식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에게 투자는 사치다라는 생각을 했고 모든 거를 망각한 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사업이 저를 재벌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던 사업이 매년 매해 갈수록 뭔가 막 악재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저는 32살에 모든 실패를 맛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모든 실패란 무엇이냐면 저는 학업도 사실상 박사과정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하고 싶었는데 여타저타한 이유 때문에 박사과정도 못하게 되었고 또 사업도 연이은 실패를 맛보다 결국에는 중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백기를 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3살이 됐을 무렵에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 모든 거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망했고 어떤 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지 그거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깨달았냐 그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뭐 단순하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한다, 아니면은 뭐 달러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위 말해 부동산을 사도 투자인 거고 내가 살 집을 사도 투자인 거고 또는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를 사도 투자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학원 보내고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책을 사주고 이런 것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법한 내용인데, 그러면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 무엇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투기는 분명히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 투자는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투자고 그냥 감으로 하면 투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 같은 경우는 도박이고 투자는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된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투자하고 투기란 개념은 없어요.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집을 사.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동산이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확률적으로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지. 결국에는 이 집이 무조건 오른다, 100% 오른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리가 똑같아. 사업도 그래. 이 사업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어떤 거를 투자를 했을 때 그거에 관련돼서 성공을 맛보면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실패하면 투기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똑같다고요. 이게 도박이었어, 둘 다. 여러분들 홀짝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홀짝 게임이었던 거예요. 동전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지는 거야. 승률은 반반이야. 그런 홀짝 게임하고 똑같은 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든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내가 어떤 특정 대학에 특정 전공을 들어가. 그거 자체도 홀짝 게임이었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공을 할지 못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은 홀짝 게임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원리가. 그거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홀짝 게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인생은 홀짝 게임이야. 그럼 문제는 뭐예요? 한 가지로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승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 이 홀짝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승률을 높여갈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베팅의 문제가 있어요. 베팅의 문제. 베팅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베팅이 뭐죠? 내가 어떤 도박을 해. 그러면은 어떤 도박에 거는 돈을 보고 우리가 베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팅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 베팅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심리적인 요소, 그리고 성공의 확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알게 되는 자존감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이 베팅의 문제가. 이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 말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홀짝 도박을 하고 있어요. 동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배를 드리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신 베팅머니를 잃게 되는 게임이에요. 자, 그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지금 당신의 베팅머니는 1,000원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2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 게임당 1,000원씩 올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한 게임당 100원씩 베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것 같나요? 한 게임당 1,000원씩 올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게임당 100원씩 베팅을 하시겠어요? 자, 답이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한 게임당 100원씩 베팅을 하는.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는 10번에 걸쳐서 했을 때 승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당신은 이런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쵸? 이거를 도박이라고 하니까 당신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업.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청소 사업도 좋고, 어떤 인터넷 사업도 좋고, 쇼핑몰 사업도 좋아요. 근데 당신의 시드머니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한 사업당 1,000만 원씩 올인을 할까요? 아니면 한 사업당 100만 원씩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을 지금 해보셨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 사업에 1,000만 원을 다 올인해버려요. 자기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다 올인해버려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같이 도박으로 쳤을 때는 여러 번에 나눠서 한다고 했어요. 왜? 그게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이걸 사업으로 바꾸니까 내 전 재산을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심리게임이 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래요? 사업할 때. 대출 받고 무슨 뭐 청년 대출, 담보 대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시드머니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사업당 1,000만 원씩 올인한 게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베팅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심리 상태가 같겠어요? 내가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투자한 거랑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2,000만 원, 3,000만 원, 내가 가진 거에 더 이상을 막 투자를 했어. 심리 상태가 같을까요? 자존감이 같을까요? 여기서부터 망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홀짝 게임을 첫 판을 이겼어. 1억을 베팅을 해서 2억이 됐어. 그러면 안전할까요? 아니요. 두 번째가 더 위험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두 번째에도 더 심한, 자기 것의 더 이상 200%, 300%를 더 베팅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한 번만 지면 모든 게 끝장나요. 한 번만 지면. 내가 아무리 이기고 이겼어도 한 번만 지면은, 한 번만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거기서. 왜? 사업이든 아까 도박이든 홀짝 게임이든 똑같은 원리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을 해볼게요. 투자. 자, 지금부터 세 번째 상상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투자를 준비를 해요. 내 시드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투자당 1,000만 원씩 올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투자당 100만 원씩 여러 번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나는 100만 원씩 여러 번 투자한다고 말씀을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당신이 코인에 물려 있거나 주식에 물려 있거나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나와 있죠. 내 시드머니가 1,000만 원인데 한 투자당 이 1,000만 원을 다 올인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여러분의 부동산이든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도박에서는 나눠서 베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지금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올인을 하고 있어요. 한 번만 지면은 끝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돈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학업이라고 다를까요? 자,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당신이 어떤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신은 지금 현재 청소년으로 돌아갈게요. 10대 청소년이에요. 나는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되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한 가지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 전공에 올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을 두루두루 배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많게는 4, 5, 60대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 현재 10대로 되돌아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 경험을 했어요. 당신이 10대로 되돌아간다면 한 가지 전공에 올인할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미 답은 나왔죠? 자, 이것도 사업을 한 것처럼 또는 투자를 한 것처럼 도박에서의 원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100% 베팅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보고 계신 분이 20대일 수도 있고 많게는 40대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한 가지 전공에 올인한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당신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성공하셨습니까? 또는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사람은 죽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왜 더 많은 걸 하지 못했을까? 자,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한 가지는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00% 베팅하지 말아라. 어떤 걸 하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학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한 가지에 100% 베팅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25%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 시드에 25%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칙을 알게 된다면, 물론 사람마다 성공하는 속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진 않아요. 왜냐면 단순히 수학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신의 심리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시드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한 대출 포함 한 1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5% 이내인 250만 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250만 원 이내에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요. 1번이든 2번이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1억의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중간에 손절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러면 그 압박감, 그리고 스트레스, 나의 어떤 창의력을 막아요. 내년이 되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점점 더 안 돼. 스트레스하고 이 심리적인 거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내 시드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전부인 사람이 그 1,000만 원의 25% 이내인 250만 원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운이 좋아서 첫 번째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가정을 하죠.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했더니 내가 1년 동안 했더니 잘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안 되는 사업을 냉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못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으면 제가 250만 원을 빼고 75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할 것 같아요. 안 되면.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고 3자의 시각으로 내 사업이 지금 현재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손절했을 때 또 장점은 뭐냐면 250만 원을 다 잃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라든지 150만 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난 나머지는 다시 회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750만 원이 남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800만 원 내지는 많게는 900만 원까지 다시 시드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다시 게임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다 같아요. 당신이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25%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선택한 코인이, 내가 선택한 주식이 잘못 선택한 것 같다 했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전부를 올인했을 때 잘못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식이, 내 코인이 정말 나쁜 코인, 나쁜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코인의 장점만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내 영혼까지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이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한 가지예요. 아무리 실패해도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왜 코인 투자를 할까요? 코인의 미래가 밝아서? 비트코인은 뭐 2억을 갈 거니까? 3억을 갈 거니까? 아니요. 이 홀짝 게임, 내 시드의 25%를 투자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손절을 하고 잘 됐을 때는 빠르게 불어나고 이런 과정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가장 높으니까. 사업을 하려면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뭐 준비하고 너무 기간이 길어지는데 코인 투자는 변동성도 빠르고 내가 컴퓨터로 이 25% 베팅 과정을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게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코인의 미래가 밝든 안 밝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 홀짝 게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